오늘은 민수의 생일. 어머니 영희가 몇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 이중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행복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는 케이크가 가장 좋아요. 생일 케이크요. 아빠, 진짜 큰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12살 민수가 아버지에게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 철수와 함께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약할 때는 단순히 가족 식사라고만 들었는데 이런 손님들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식당이 조금 좁아서요. 휠체어가 들어오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요. 한 아이의 생일 소원이 거절당하는 순간,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빠, 오늘 정말 식당 가는 거죠? 12살 민수가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철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야 민수야, 아빠가 약속했잖아.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맛있는 걸 먹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 영희가 뒤돌아보며 말했죠. 민수야, 엄마가 2달 동안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예약한 곳이야. 정말 멋진 레스토랑이라고 들었어. 사실 영희는 남편이 모르게 밤늦게 편의점에서도 추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죠. 몸이 지쳐서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민수의 생일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철수는 10년 전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집에서 온라인 과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고 현재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죠. 지금은 겨우 5명의 학생이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항상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이중으로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불친절한 말을 해도 참았어요. 어떤 손님은 서빙이 느리다고 욕을 하기도 했고 어떤 손님은 일부러 물을 쏟아서 청소를 시키기도 했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민수를 보면 더욱 힘이 났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민수를 놀리면 영희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민수가 그린 가족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민수의 그림에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가 울고 있는 그림, 아빠가 휠체어에서 슬퍼하는 그림들이었죠. 영희는 그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민수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어떤 걸 먹고 싶어? 스테이크요? 아니면 파스타?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케이크가 가장 좋아요. 생일 케이크요. 아빠, 진짜 큰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처럼 촛불도 많이 꽂힌 케이크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민수 생일인데
당연히 케이크도 있어야지. 엄마가 미리 예약할 때 특별한 생일 케이크도 부탁했어. 딸기도 많이 올라간 걸로 말이야. 철수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식당에서 자신들을 환영해 줄까요? 휠체어를 탄 자신과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보고 불편해하지는 않을까요? 예전에 다른 식당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그때는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나가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싶었어요. 오늘은 민수의 특별한 날이니까요. 영희가 거울 앞에서 옷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하게 입었어요. 몇 년 전에 산 옷이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죠.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떨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도 사라졌어요. 행복한 레스토랑이라는 그곳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인터넷 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영희는 석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민수 생일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철수가 휠체어 바퀴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전에도 고장이 나서 길에서 멈춘 적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민수는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가방에 넣었어요.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색연필도 가져가서 식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민수의 옷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식당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 알지?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뛰어다니면 안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12살이니까 어른이에요. 그런데 엄마, 혹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영희의 마음이 찡했어요. 민수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야, 괜찮아. 우리는 떳떳하게 가는 거야. 철수와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컸구나. 드디어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어요. 철수가 휠체어에 앉고 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레스토랑을 향해 출발했죠. 택시기사가 휠체어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태워드리지? 휠체어까지 싣기에는 좀 그런데요. 철수가 미리 전화로 휠체어 승차 가능한 택시를 부탁했다고 말했지만 기사는 귀찮아했어요. 결국 다른 택시를 기다려야 했고 30분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가족의 모습을 본 행복한 레스토랑 사장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2세인 박 사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약할 때는 단순히 생일 가족 식사라고만 들었는데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 보였어요. 박 사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VIP 손님들도 여러 명 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겠다고 생각했죠. 철수가 휠체어를 밀며 식당 입구에 다가갔습니다. 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고 따라왔죠. 민수는 커다란 식당 간판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크다. 여기가 그 유명한 식당이구나.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식당 입구에는 계단이 2개 있었어요. 휠체어로는 오르기 어려운 구조였죠. 철수가 당황했지만
옆쪽에 작은 경사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경사로는 너무 가팔라서 혼자서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 소리와 민수의 큰 목소리 때문이었죠. 어떤 손님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손님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와? 분위기 망치겠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최할머니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8살인 최할머니는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전직 간호사였던 그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던 경험이 있었죠. 특히 장애인 환자들을 많이 돌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익숙했어요. 박 사장이 마지못해 입구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박 사장은 장애인 손님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철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철수라고 예약했습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라서 가족끼리 식사하러 왔어요.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휠체어 이용자입니다.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식당이 조금 좁아서요. 휠체어가 들어오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손님이 많아서 소음에 민감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예약할 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식사만 하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식당이라면 모든 고객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사장이 더욱 난처해했어요. 그건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시면 테이블 간격이 좁아서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드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요. 민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들어가요? 저 배고파요. 그리고 케이크는 언제 나와요? 생일 노래도 불러주신다고 했는데요. 박 사장이 더욱 난처해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도 있고 해서요. 이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되나요? 저희도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이런 거 보면서 식사해야 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 말을 들은 최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을 하는 거죠? 돈을 내고 온 손님은 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그 남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봐야죠.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분위기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저런 애들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정말 민폐예요.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아들한테 안 좋은 기억 남기고 싶지 않아.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영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시선들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수를 위해 모은 돈이 아까웠어요. 사장님, 저희가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갈 테니까 자리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박 사장은 더욱 곤란해했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따로 조용한 자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면 포장 주문은 어떠세요? 민수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 왜 안 들어가요? 제 생일 케이크는 어디 있어요? 사장님이 케이크 준비해 준다고 했는데요. 촛불도 많이 꽂아서 말이에요. 그 순간 최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사장, 당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모습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어린 아이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최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보다 훨씬 인간다운 분들이었어요. 박 사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생각해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만약 저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하지만 최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늙고 아프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역 신문 기자 윤 기자가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35살인 그는 평소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런 차별적인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어른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저희 언제 케이크 먹어요? 다른 친구들은 생일 때 케이크 먹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화내고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영희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이해시키기는 더욱 힘들었어요.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해결할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다른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애들 데리고 왜 이런 데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안 되나? 정말 민폐야. 또 다른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진짜 밥맛 떨어지네. 우리도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이런 거 보면서 식사해야 해? 관리자 나와서 빨리 정리 좀 해봐.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일부러 물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철수의 휠체어 바퀴 근처에 물이 쏟아지면서 미끄러워졌죠.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그 손님이 가짜로 사과했지만 고의였다는 게 뻔했어요. 철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다른 곳으로 가자. 더 맛있는 곳이 있을 거야. 여기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민수는 이미 기대가 너무 컸어요. 아니요, 아빠 여기서 케이크 먹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기 오는 거라고 했는데요. 저 정말 여기서 생일 보내고 싶어요. 영희가 눈물을 참으며 박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갈게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겠어요. 하지만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다음에 꼭 기회를 드릴게요. 미리 전화 주시면 특별한 시간에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요. 최할머니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실 건가요? 특별한 시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손님인데 왜 특별한 시간에 와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사업할 자격이 없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제 생일인데 왜 케이크 안 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생일 때 케이크 먹는다고 했는데 저만 왜 안 돼요? 다른 손님들이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저것 봐요. 시끄럽게 울잖아요. 진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한 손님이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런 손님들 받으시면 안 되죠. 우리 같은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날 거예요. 철수가 민수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수야, 울지 마. 아빠가 다른 데서 더 맛있는 케이크 사줄게. 더 큰 케이크로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먹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멋진 식당에서 생일 케이크 먹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요. 왜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윤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별적인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손님이 윤 기자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저기 누군가 촬영하고 있어. 사장님, 저런 거 허용하시면 안 되죠. 우리 얼굴 다 나오잖아요. 박 사장이 당황하며 윤 기자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촬영은 안 되겠는데요. 다른 손님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요. 윤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별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희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포장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케이크만이라도요. 아이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라도 생일 케이크는 먹게 해주고 싶어요. 박 사장이 난처해하며 대답했어요.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예약 취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케이크도 다른 손님 것으로 돌려야 해서요. 그때 최할머니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식당은 문 닫아야 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결국 가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와야 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었고 철수와 영희는 말없이 아들을 달랬어요. 최할머니가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당은 문 닫아야 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민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영희가 민수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철수는 휠체어를 밀면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런 몸만 아니었다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영희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아까웠지만 그보다는 아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컸어요. 윤 기자는 촬영한 영상을 즉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식당에서 차별받는 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썼어요.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차별을 방관할 건가요? 한 아이의 생일 소원조차 거부당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영상에는 민수가 우는 모습과 박 사장이 거부하는 모습, 다른 손님들의 차가운 반응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윤 기자의 지인들이 공유했지만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댓글도 폭주했죠.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화가 나네요. 저 식당 이름이 뭐예요? 절대 안 갑니다. 어떻게 아이 생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 사장 진짜 인간이 맞나요? 분노에 찬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고 행복한 레스토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죠. 어떤 사람들은 식당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찾아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 가족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 내일 다시 가면 케이크 줄까요? 아니면 다른 날에요? 저 정말 거기서 생일 케이크 먹고 싶어요. 영희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더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식당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친구들처럼 멋진 데서 생일 축하받고 싶었는데요. 왜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보통 아이인데 말이에요. 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민수한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이고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때 윤 기자의 영상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조회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죠.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분노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 가족을 도와드리고 싶네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저 식당 절대 용서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보이콧해야 해요. 뉴스에서도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방송국에서는 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특집 뉴스를 준비하기도 했죠. 사회부 기자들이 직접 행복한 레스토랑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행복한 레스토랑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박 사장은 당황했어요. 여보세요. 행복한 레스토랑입니다. 당신들 장애인 차별한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역겨워요. 박 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저희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앞으로 절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아이 생일인데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은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직원들도 당황했어요. 오늘 예약 손님들이 대부분 취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식당 리뷰도 최악으로 도배되었어요. 장애인 차별하는 식당, 절대 가지 마세요. 인간성 쓰레기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해외에 있던 박 사장의 딸 진영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28살인 진영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 뉴스를 보다가 아버지 식당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설마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믿을 수 없어.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영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뉴스에 나온 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박 사장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진영아,
그게 아니야. 상황이 복잡했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사업상 어려운 판단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진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차별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소송이 걸려요. 진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급히 들어갈게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박 사장은 딸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진영아,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가 해결할게. 하지만 진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비행기 표 예약할게요.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집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님 댁 맞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이른 아침인데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청와대 사회복지비서관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뉴스를 보시고 직접 김철수님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영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청와대요? 장난 전화 아니죠? 정말 청와대에서 걸으신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을 왜 청와대에서 초청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경호와 이동 편의도 모두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철수가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서 전화 온 거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청와대에서 전화 왔대요.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한다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철수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이야? 설마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왜 부르겠어? 하지만 곧 정말로 청와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택배기사도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청와대에서 이런 공식 문서가 오는 경우는 처음 봐요. 대단하시네요.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식당 일 때문인가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식당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갔나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저희를 부르신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 사장도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었어요. 딸 진영이 급히 귀국 비행기를 탔거든요. 진영은 공항에서 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식당 앞에는 항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애인 차별 반대, 행복한 레스토랑 규탄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죠. 진영이 식당에 들어서자 박 사장이 놀랐습니다. 진영아, 언제 들어왔어? 갑자기 왜 온 거야?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괜히 와서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진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도 봤어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영아, 아버지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 그냥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런 거였어.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 하지만 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진정한 배려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요. 박 사장은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민수가 우는 모습과 철수 부부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다른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진영아. 아버지한테도 아픈 기억이 있어. 어릴 때 일인데. 진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기억이요? 박 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한테는 형이 있었어. 나보다 5살 많은 큰아빠 말이야. 그런데 그 형은 지적장애가 있었거든. 진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큰아빠가 계셨다고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디 계세요? 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 형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 병신 동생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형이 부끄러웠어. 학교에서 집에 오라고 하면 형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어서 무서웠고, 진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거부하신 거예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나 봐.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형한테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때 최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시위 군중을 해치고 온 거였죠. 박 사장을 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그보다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박 사장,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형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여서요.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할머니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어제는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하시더니. 진영이 최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사장 딸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할머니가 진영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누구야?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들어왔어? 진영이 설명했습니다. 뉴스 보고 급히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박 사장이 최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어릴 때 형이 있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형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최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형이 있었다고? 그 형 이름이 뭐였어? 박 사장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성호였는데요. 왜 그러세요? 최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성호라고? 정말 박성호야? 그럼 당신 어머니는 김순자 씨였겠네. 아버지는 박동수 씨였고. 박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아세요? 할머니가 누구세요? 최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당신 형을 돌봤거든.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도 정말 친했어. 성우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박 사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형을 돌봐주셨다고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병원에 문병 간 것도 기억하세요? 이튿날 아침 김철수 가족은 정말로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휠체어 접근로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었죠. 민수는 큰 건물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와, 여기가 대통령 아저씨 집이에요? 정말 크다. 우리 집보다 몇백 배는 큰 것 같아요. 철수와 영희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거절당하며 상처받았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할머니와 윤 기자도 함께 초청받았어요. 최할머니는 어제 박 사장과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윤 기자는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회 변화의 계기로 만들고 싶어 했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수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저씨가 진짜 대통령이에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 대통령이 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민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오늘은 민수의 늦은 생일 파티를 정말 제대로 해보자.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멋진 식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도 크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고 민수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장식들도 많이 있었죠.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진짜 큰 케이크다. 이거 다 제가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 예쁜 장식들은 뭐예요?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민수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먼저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어. 식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에 교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이후에는 집에서만 과외를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정말 훌륭하세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많은 걸 배웠죠. 민수가 케이크를 보며 물었어요. 대통령 아저씨도 친구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어요? 저처럼 말이 좀 느린 친구였나요? 대통령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다리를 조금 절었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렸는데 나는 그 친구를 보호해줬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정말 착하고 똑똑했거든. 민수처럼 마음이 예쁜 친구였어. 최할머니가 감동받으며 말했어요. 대통령님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군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신 거네요. 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에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알려져야 해요. 철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회가 부족할 뿐이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가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민수가 갑자기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대통령 아저씨, 이거 제가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와 엄마와 저예요. 우리는 항상 행복해요. 대통령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민수야, 정말 잘 그렸다. 가족이 모두 웃고 있네. 그림 정말 예쁘게 그리는구나.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항상 함께 있어요. 아빠가 휠체어 타도 상관없어요.
저도 말이 좀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졌어요. 대통령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이제 케이크 촛불을 불어볼까? 민수가 신나게 촛불을 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죠. 청와대 직원들도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대통령이 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철수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집에서 과외만 하는 사람인데요.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경험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현실을 아는 분이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영희도 감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남편이 이런 기회를 갖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청와대 직원이 다가와서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행복한 레스토랑 사장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장애인 고객을 환영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네요. 그 시각 행복한 레스토랑에서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진영과 최할머니와 함께 김철수 집을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할머니가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 당신 형 성호가 정말 착한 아이였어.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간호사들에게도 고마워했어. 당신도 그 피를 받았을 텐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네. 박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형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어요. 형은 저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진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신 게 다행이에요. 큰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왜 숨기셨어요? 저도 큰아빠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박 사장이 딸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진영아.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던 거야. 정말 죄송해요. 세 사람은 함께 김철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박 사장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샀어요. 민수를 위한 늦은 생일 선물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 가족은 청와대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민수는 아직도 흥분 상태였죠. 엄마, 아빠, 대통령 아저씨가 정말 좋았어요. 케이크도 엄청 컸고 생일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그때 문 앞에서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김철수님 계신가요? 철수가 문을 열어주며 놀랐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요. 하지만 박 사장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아이의 생일을 망쳐놓고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진영이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반성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민수가 박 사장을 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아파요? 일어나세요. 박 사장이 민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민수는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아저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실수해요. 그리고 대통령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운다고요. 그 말에 박 사장이 더욱 울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철수가 박 사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우리 다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영희가 차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밖에서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최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와 박 사장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박 사장의 형을 제가 돌봤거든요. 철수와 영희가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박 사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형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성호였고 지적장애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형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게 싫어서 형을 멀리했어요. 최할머니가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고 항상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문병 올 때마다 너무 좋아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 사장이 고백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형이 창피해서 친구들 앞에서는 모른 채 했고 나중에는 아예 병원에도 안 갔어요. 형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어요. 진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아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도록 말이에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영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오히려 형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였는데. 민수가 박 사장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그 형분도 저처럼 착했나요? 저도 그 형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사장이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미 우리 형보다 더 착한 아이야. 아저씨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주잖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영희가 박 사장을 위로했어요. 사장님,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진영이 민수에게 케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아저씨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와, 케이크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케이크 먹었는데 또 먹어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물론이지, 민수야. 생일은 여러 번 축하받는 거야. 박 사장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어요. 앞으로 제 식당을 완전히 바꿔보겠어요. 휠체어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매월 이런 가족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겠어요. 최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성우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2달 후 행복한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쉽도록 자동문과 넓은 경사로가 설치되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최신 시설로 만들어졌어요. 테이블 높이도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해서 조절 가능하게 했죠. 점자 메뉴판과 큰 글씨 메뉴판도 준비되었고 직원들은 간단한 수어를 배웠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메뉴 서비스도 도입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구에 걸린 대형 사진이었어요. 박 사장의 형 성호가 그린 가족 그림이 아름다운 액자에 담겨 있었죠. 그 아래에는 감동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형 박성호를 기리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은 민수의 제대로 된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박 사장이 직접 초대했고 온 동네 사람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내왔어요. 민수가 새로워진 식당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여기 정말 예뻐졌다.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겠어요. 아빠도 휠체어로 쉽게 다닐 수 있고요. 철수가 휠체어로 편하게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박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야 진짜 행복한 레스토랑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거예요. 영희가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 우리 민수도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되겠어요. 자랑스럽게 말이에요. 진영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생일 파티가 될 거야. 케이크도 엄청 크게 준비했고 깜짝 선물도 있어. 최할머니가 새로운 자원봉사자 앞치마를 메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식당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했거든요. 성호에 대한 추억도 나누면서 말이에요. 윤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사회 변화의 좋은 사례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박 사장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민수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제가 뭘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요. 박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야, 민수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르쳐 줬어.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도 보여줬고, 이때 깜짝 손님이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함께 조용히 식당에 들어온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 생일 파티인데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민수가 대통령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정말 또 와주셨어요? 저 너무 기뻐요. 이제 진짜 완벽한 생일이에요. 대통령이 민수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또 생일 축하해. 그리고 내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오는구나. 박 사장이 대통령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대통령이 박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장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에요. 드디어 케이크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케이크였죠. 민수가 촛불을 불기 전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민수야 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죠.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철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다니요. 영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차별은 무지에서 시작되지만 사랑과 이해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민수 같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이 식당은 정말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달 이런 행사를 열어서 우리 지역이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민수가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생일 파티네요.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놀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진정한 뉘우침이 결국 전체 사회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싹 트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